제가 이제 다른 도시에서 선정이 되거나 뭐 올해의 책이 선정이 되거나 할 때는 고맙죠. 고맙고 감사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한 도시가 이 책에 집중해 줬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격려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나의 책을 집중해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동네라는 느낌? 예, 그런 것들이 주는 따뜻함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책 작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빚을 진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작가가 문화예술을 그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뭔가 이곳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고 주고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도서관에 국한된 생각을 했다면 마을 전체가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느낌? 그게 좀 확장된 느낌이어서 그런 거 의미도 좀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옥춘당에 대한 이제 소개를 부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노부부의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게 다양성 만화에서 선정됐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다양성 만화에 지원할 때도 제일 먼저 했었던 말이, 사랑하면 떠올리는 게 대부분 주체들이 젊은이들이에요. 로맨스 하면 젊은이죠. 근데 저는 그게 그들에게만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한 생을 같이 산 그 긴 세월을 갖고 있는 노부부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그게 다양성의 의미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노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건 젊은이들이 이게 타오르는 그런 사랑하고는 좀 다르게 뭉근한 느낌의 사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들의 이웃들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희 가족한테 좀 너무 오래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만들고 나서의 얘기를 바로 못 드렸었어요, 가족들한테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족들에게 책의 출간을 알려주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기억으로만은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저한테는 좀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른은 어떤 단 한 명에게라도 기억하고 싶은 유년을 남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억하고 싶은 유년을 책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마 제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림책은 픽처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림이 있으면 그림책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문학 장르로 단독 장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칠드런 북,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아동 문학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화랑 그림책이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성인들이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그림책으로도 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을 읽는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아동 문학은요, 아이들을 위한 문학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규정 짓지 않아도 그 안에 이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들이 시리즈명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아니면 모두의 그림책 이런 식으로 시리즈명을 정하는 이유가 독자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철학이 부재한 곳에 그림책이 놓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뒤늦게 책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 그림책을 읽게 된다면, 어, 어렸을 때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인생에 대한 질문들, 그것이 저는 그림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책도, 어떤 그림책도 교조적이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훈수를 두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책이 어렵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림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옥춘당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저는 앞으로 그림책이 있어야 할 곳이 요양원이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가는
저렇게 노인회관, 이런 복지회관 이런 곳에 놓여졌으면 좋겠는데 약자들이 문화적인 자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좀 그늘진 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보는 독자층, 앞으로의 제 기대하는 독자층이 바로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수라고 여겼던 그 약자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책 냈을 때 출판사에서 책 보내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출판사에 갔어요. 그래서 어, 달려가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는지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첫 책을 받아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 이게 내 이름이 앞에 있구나라는, 지금은 내 이름이 앞에 있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아주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물론 기뻤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내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오면서 30권 정도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는 동안 한 권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지금 무게감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14년이란 시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던 것 같고, 그림책의 소재를 고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돼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가 일단 난독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김 자체도 여자애 같지 않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컸거든요. 뭐 지금도 살짝 이렇게 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집이 너무 무척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맨날 뒤처지는 아이. 그래서 어떤 그 소수자의 그 당사자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컸던 건 저희 집 오락실했거든요. 그래서 유해시설로 분류됐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담임 선생님이 니네 집에 간 아이들 명단 적어와. 그러니까 저를 내부 고발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모멸감을 주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없는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어린아이가 갖는 그 어린아이로서의 갖는 분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좋은 친구들과 좋은 부모님과 이런 속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크긴 했지만 늘 항상 '세상은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이 주는 따뜻함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세상의 부조리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양가 감정을 갖고서 크면서 지금 그림책 소재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나는 하는 거에 아마 어린 시절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내 일상이 소중한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의 일상도 소중하다는 걸 전 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다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내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일상성이 단절된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내 일, 내 가족이 너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넘어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는 사람이 타인한테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거대한 담론부터 이렇게 탁 들이밀었을 때 갖는 그 답답함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이야기가 희망과 위로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놓친 질문들은 없나? 그게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